이태원 참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참사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제 보통 제가 사회적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재난 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재난은 이제 그 각 나라 또는 각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처한 재난 위험 상황 그거에 대비해서 대응이 미흡했고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재난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응이 왜 미흡했고 조치가 왜 미흡했는지가 결국은 사회적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각 기관들, 소방이라던가 경찰, 지자체, 행안부, 이 각 기관들이 어떤 조치가 미흡했는지를 밝히고, 근데 그 각 기관들이 미흡한 조치가 그냥 한 기관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뭐 소방이 미흡했던 점을 경찰이 대비할 수도 있었는데 경찰도 그걸 대비를 안 했고, 이런 이제 구조적 원인들, 각 기관들 행위의 원인을 밝히는 게 재난 참사에서의 조사라고 볼 수 있고. 그 원인과 어떤 사항들을 명확하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싸워서 조금 더 일찍 이 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유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게 많은 폄훼와 2차 가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국정조사나 특수본 수사를 다 했는데 왜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왜곡된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질타들이 많으셨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꼭 사실관계를 밝혀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가 저한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제가 정말 굉장히 제일 분노스러웠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특별법에 관한 이제 그 투표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야당으로 단독으로만 투표를 하고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분노스러웠어요, 저는. 그 사이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아예. 참으로 비정합니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무섭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거, 살아내야 되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TV에서 보던 정치인들 얼굴 무섭습니다. 어떻게 159명의 희생자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정치 노름을 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삭발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던가 여러 법령에 따르더라도 정부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 안에서 최소한 좀 조사하고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이 참사가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사참이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어떻게 하면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제도 개선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는 그런 제도들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재난의 원인이 사회적이라는 게 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사고, 정부가 예방할 수 없었던 사고,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고, 정부에서도 이런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의를 가져가다 보니까 희생자들을 왜 추모해야 돼? 희생자들 왜 기억해야 돼? 이 재난 참사에 대해서 원인을 왜 밝혀야 돼? 이런 의문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희생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재난 참사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참사의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왔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긴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권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참사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피해자들이 참사 해결의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잘 해결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유가족들과 또 희생자들, 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법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저는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사회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 울어라, 그만 슬퍼해라, 왜 아직 안 끝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슬퍼해도 돼, 더 아파해도 돼. 그리고 그 아파하는 걸 통해서 우리 조금 더 나아가자. 이런 것이 저는 바로 추모와 애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추모와 애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안전사회를 만드는 또 다른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연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일주기 추모제 때였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하고 연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그때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한테 다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는 더더욱 힘을 내어서 어떤 이런 안타까운 재난 참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재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재난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안전은 우리 사회의 우송 지하차도 참사의 재발 방지를 또 추가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